다 문 닫았어. 여기는. 군인이 떠나자 한 끼 5만 원짜리 갈비거리가 통째로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한 동네가 통째로 망했는데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기는커녕 꼴 좋다고 말합니다. 군인을 상대로 생갈비 한 접시에 5만 2천 원을 받던 거리, 팔사단이 떠나자 손님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한 번 떠난 둔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런 지역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포천 이동면의 갈비거리로 들어가 봅니다. 한때 이 길은 늘 붐볐습니다. 주말이면 차가 밀렸습니다. 군인들이 걸었습니다. 면회 온 가족이 줄을 섰습니다. 겨울이면 스키를 타러 온 사람들까지 몰렸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가 골목마다 피어올라 쌌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간판은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셔터는 내려가 있습니다. 유리창엔 먼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봐도 같은 두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임대. 한 집 건너 임대, 또 한 집 건너 임대. 거리 전체가 세입자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낮인데도 사람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차도 드뭅니다. 손님이 반으로 준 게 아닙니다. 손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렌탈샵도 비었습니다. 겨울이면 스키복과 장비를 빌려주던 가게들입니다. 지금은 안에 먼지 쌓인 장비만 남았습니다. 근처 숙박업소도 사정은 같습니다. 방을 채울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식당, 렌탈, 숙소, 이 거리를 먹여 살리던 세 축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 거리에서 오래 장사한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다 문 닫았어. 여기는. 말끝을 흐리지도 않았습니다. 한숨도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받아들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 동네의 지난 몇 년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베어스타운 인근 내촌면, 이곳엔 한때 상가가 약 100개 있었습니다. 지금 남은 건 30여 개뿐입니다. 17이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건물값도 무너졌습니다. 10억 원을 넘던 상가가 이제 그 값의 40%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반값 아래로 떨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수자의 발길이 아예 끊겼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세를 놓을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습니다. 재산은 장부에만 남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열쇠는 쥐고 있지만 열어줄 손님이 없는 셈입니다. 값을 내려도 팔리지 않는 거리, 그게 지금 이곳의 현실입니다. 이 침묵이 유독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 거리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동갈비, 한때 전국에서 이름을 알린 브랜드였습니다. 군인과 가족들이 이 갈비를 먹으러 포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생갈비 1인분에 약 5만 2천 원, 두 사람이 앉으면 고깃값만 10만 원이 넘습니다. 반찬과 냉면을 더하면 한 끼에 10수만 원입니다. 요즘 외식 물가가 부담스럽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에선 이 가격이 오래전부터 당연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쌌을까요? 손님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인, 그리고 면회 온 가족, 이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부대 앞에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가격을 비교할 곳도 옮겨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 부모가 값을 따질 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거리의 가격은 굳어졌습니다. 경쟁이 없으니 내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손님이 알아서 찾아오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손님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포천에 주둔하던 팔사단, 이른바 오뚜기 부대. 이 부대가 2018년 양주로 옮겨갔습니다. 부대가 떠나자 군인이 사라졌고 면회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비어버린 부대 자리엔 건물이 헐리고 출입문이 닫혔습니다. 버티는 집은 이름난 노포 몇 곳뿐입니다. 어중간한 식당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갈비거리만이 아닙니다. 포천의 강남대로로 불리던 일동면 번화가도 조용해졌습니다. 버스터미널이 한산해졌습니다. 시장이 위축됐습니다. PC방도, 오래된 사진관도 손님을 잃었습니다. 가게 하나가 닫으면 옆 가게 손님도 줄어듭니다. 그 가게가 닫으면 또 그 옆이 흔들립니다. 무너짐은 옆으로 번졌습니다. 거리 전체가 도미노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한 끼 5만 2천 원을 받던 거리가
이제 손님 한 명이 아쉬운 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한 동네가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상가가 열의 7이나 문을 닫았습니다. 보통 이런 소식엔 안타까움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이 몰락에는 동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꼴 좋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무너진 동네를 향해 왜 사람들은 위로 대신 냉소를 보낼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답은 인과응보입니다. 뿌린 대로 거뒀다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생갈비 한 접시에 52,000원이었습니다. 군인과 그 가족이 내던 값입니다. 아들 면회를 온 부모, 오랜만에 부대 앞에 선 아내, 그들에게 한 끼 52,000원짜리 갈비가 차려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거리는 왜 이렇게 비쌌을까요? 답은 손님에게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 손님이 어떤 손님이었느냐에 있습니다. 부대 앞에 온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면회 시간은 짧습니다. 차를 몰고 멀리 나갈 여유도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그 식당들 뿐입니다. 다른 데 가서 먹자는 선택지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값이 얼마든 그냥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앉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경제에는 이런 손님을 부르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갈 수 없어 그 가격을 낼 수밖에 없는 손님. 부대 앞이 그렇습니다. 섬 안이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그렇습니다. 손님이 발이 묶여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경쟁이 사라집니다. 손님이 어차피 도망 못 가니까 굳이 값을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맛으로 겨룰 이유도 없습니다. 서비스로 겨룰 이유도 없습니다. 옆 가게보다 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가격은 한번 올라가면 그대로 굳습니다. 그렇게 굳은 가격이 52,000원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이 돈이면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내 식구가 그럴듯한 외식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 한 접시를 갈 곳 없는 젊은 병사와 부모가 냈습니다. 이 동네 소식을 전한 영상 아래 달린 댓글들이 그래서 서늘합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말이 이겁니다. 군인 상대로 바가지 씌우더니 꼴 좋다. 좋아요가 1000개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호황일 때 그 손님들한테 수수료라도 챙겨줬냐? 이 말들 안에 여론의 속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좋을 때는 갈 곳 없는 손님에게서 실컷 받아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사람들은 그 하소연에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거리의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장사를 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부조였습니다. 한 종류의 손님에게만 매달린 시장은 결국 이런 가격을 만들어냅니다. 경쟁이 없으니 값이 오릅니다. 값이 오르니 미움을 삽니다. 그리고 손님이 사라지는 순간 버틸 힘도 함께 사라집니다. 실제로 이 거리에는 유명한 노포 몇 곳만 남았습니다. 이름값 없는 애매한 가게들은 진작에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을 붙잡을 무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경쟁 없는 시장의 민낯입니다. 호황이 영원할 것처럼 값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손님이 사라지자 남은 건 그 값에 대한 기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몰락을 두고 안타까워하는 대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뿌린 대로 거뒀다고 갈 곳 없는 손님에게서 받아낸 값이 이제 텅 빈 셔터로 돌아왔다고. 여기까지 들으면 이야기는 깔끔합니다. 나쁜 값을 받았고 그 값이 돌아왔다. 인과응보. 통쾌한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실의 전부라면 저는 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인과응보는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진짜 범인은 이 거리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어쩔 수 없었던 곳에 따로 있었습니다. 포천은 두 개의 기둥에 도시를 통째로 걸었습니다. 하나는 군대, 다른 하나는 레저였습니다. 군인이 오고 스키어가 왔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포천의 상권을 먹여 살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든든해 보였습니다. 손님이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두 기둥이 거의 같은 시기에 무너졌습니다. 먼저 군대입니다. 2018년 11월 30일 8사단이 양주 26사단과 통합되면서 사단본부가 양주로 옮겨갔습니다. 오랫동안 이 도시에 주둔하던 부대가 자리를 비운 겁니다. 군인이 빠지자 군용 건물은 철거됐고 출입문은 닫혔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보셨듯 이 거리 상권은 군인이라는 단 하나의 손님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이 사라지자 손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함께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포천의 또 다른 기둥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어스타운입니다. 베어스타운은 1984년에 문을 연 수도권 최대급 스키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40분이면 닿았고 문 닫기 직전에도 한 해 30만 명이 찾았습니다. 2013년에는 이랜드가 인수했습니다. 겨울마다 이 스키장이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 포천 상권의 또 다른 절반이었습니다. 군인이 평일을 채웠다면 스키어는 주말을 채웠습니다. 이 두 손님이 번갈아 도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22일 이곳에서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약 140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스키장은 곧바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까지 4년째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여기서 두 다리가 같은 해에 부러진 셈입니다. 두 다리로 서 있던 도시에서 군대라는 다리와 레저라는 다리가 거의 동시에 부러졌습니다. 한쪽이 부러졌으면 다른 쪽으로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둘이 함께 주저앉으니 도시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스키장 쪽입니다. 사고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스키 산업 자체가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이걸 말해줍니다. 국내 스키 인구는 2012년 686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145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10년 사이에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이유는 하늘에 있었습니다. 겨울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스키장이 장사할 수 있는 날 자체가 10년 전보다 20일 넘게 줄었습니다. 눈이 와야 손님이 오는데 눈 오는 날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시설 투자비는 늘어나는데 찾는 사람은 줄어드니 스키장은 구조적으로 답이 없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장은 문을 닫고만 있어도 손실이 쌓였습니다. 휴장하며 앉아서 본 손실이 2023년에 14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37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손실만 2배 넘게 커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살 길을 찾고는 있습니다. 2026년 들어 매입 의사를 밝힌 곳이 3군데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중 계약에 가까웠던 곳들도 매입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시간을 미뤘습니다. 매각은 기정사실이라고 하지만 돈이 돌지 않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멈춰있는 현재 진행형의 미해결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포천은 군인과 스키어라는 두 손님에게 도시의 생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8사단이 떠났고 베어스타운이 멈췄습니다. 두 기둥이 같은 시기에 빠지면서 이 도시는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스키장은 그래도 새 주인이라도 찾고 있습니다. 매입하겠다는 곳이 몇 군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다릅니다. 군대는 애초에 돌아올 대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번 떠난 부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포천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군 자체가 지금 몸집을 줄이고 있습니다. 2018년 정부는 국방개혁이라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대의 규모를 줄이는 계획입니다. 늘 유지하던 군인 수를 약 6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부대 수도 접기 시작했습니다. 군단은 8개에서 6개로 줄었습니다. 그 아래 사단은 39개에서 33개로 줄었습니다. 분단 2개와 사단 6개가 사라진 겁니다. 그 칼날이 지나간 곳이 바로 경기 북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한 도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양주였습니다. 2018년 26사단이 문을 닫았습니다. 65년 만에 부대기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포천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6군단이 해체됐습니다. 도시 하나가 기대던 큰 부대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동두천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28사단이 공식 해체됐습니다. 병력과 장비는 다른 부대로 흩어졌습니다. 양주에서 포천으로, 포천에서 동두천으로 두 대가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경기 북부의 군사지도가 통째로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군대는 이렇게 몸집을 줄여야만 할까요? 정부가 군대를 홀대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바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될 사람 자체가 이 나라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군대에 갈 나이, 20살 남성의 수를 보겠습니다. 2015년에는 약 37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는 약 23만 명입니다. 10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40년이 되면 약 14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지금의 다시 절반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까요? 답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는 0.80명이었습니다. 두 해 연속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1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 1명도 남기지 못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병력을 줄이는 건 누군가의 결정이 아닙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 수가 오래전에 정해놓은 결과입니다. 20살 청년은 20해 전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적었으니 지금 군인이 적은 겁니다. 지금 와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미 없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포천이 되돌아올 수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스키장은 손님이 다시 오면 살아납니다. 하지만 군인은 다릅니다. 군인이라는 손님은 나라 전체에서 매년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포천에게 군인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소비자였습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매달 정해진 날에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돈이 갈빗집으로, 시장으로, 여관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도시가 그 위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비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그 인구 자체가 나라에서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포천이라는 도시를 다시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포천의 인구는 14만 501명입니다. 1년 전보다 0.76%가 줄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안의 구성입니다. 나이 든 세대가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장년층과 노년층을 합치면 약 58%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와 학생은 갈수록 얇아지고 있습니다. 도시가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포천을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도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나라가 공식적으로 표시해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이 몰락은 봉정받지 못했을까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 종류의 손님에 도시 전체를 걸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님은 애초에 지켜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이건 포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인이든 대학생이든 공장 직원이든 단 한 종류의 사람에 매달린 모든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천은 도시의 목숨을 두 개의 기둥에 걸었습니다. 하나는 군대, 하나는 스키장. 그런데 그 두 기둥이 같은 시기에 무너졌습니다. 갈비 한 접시에 5만 원을 받던 거리는 손님이 사라졌고 30만 명이 찾던 스키장은 4년째 멈춰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과 음부처럼 보입니다. 호황일 때 군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다. 그 군인이 떠나자 무너진 거리. 그래서 사람들은 동정 대신 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몰락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군대는 나라가 줄이고 있고 그 뿌리에는 태어나는 아이가 사라지는 인구 절벽이 있습니다. 한 번 떠난 부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결국 한 가지에만 기댄 도시의 최후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동네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학 하나가 문을 닫으면 통째로 흔들리는 지방 도시, 공장 하나가 빠지면 텅 비어버리는 산업단지, 관광객 하나만 바라보는 관광도시. 이름만 다를 뿐 조건은 똑같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향일 수도, 부모님이 사시는 그 동네일 수도, 여러분이 사둔 지방의 집 한 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네는 지금 무엇에 기대고 있습니까?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주말 낮인데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가게마다 임대 딱지뿐인 이곳은 불과 몇 년 전까지 군인들의 돈으로 흥청대던 도시였습니다. 강원도 양구. 한때 수천 명의 군인이 쏟아져 나오던 이 거리의 하루 매출은 8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추적해보니 양구를 무너뜨린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군부대가 떠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양구는 자기 손으로 자기 돈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소름 돋는 인과응보의 기록을 지금부터 추적해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강원도 양구, 이 도시를 이해하려면 지도부터 봐야 합니다. 땅의 절반이 묶여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약 49%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장도 못 짓습니다. 아파트도 못 짓습니다. 관광단지도 못 짓습니다. 개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어붙은 동결구역인 셈입니다. 산업이 들어설 수 없는 땅. 그럼 이 도시는 무엇으로 먹고 살았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군인입니다. 한때 양구에는 수천 명의 장병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외출, 외박 나온 청년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식당, 당구장, 모텔, 택시. 군인이 지갑을 열면 도시가 돌아갔습니다. 장병 한 명의 소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돈이 가게로 가고 집세로 가고 다시 일자리로 퍼집니다. 군인 한 명이 도미노처럼 도시 곳곳에 돈을 굴린 셈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군이 양구 지역 경제에 보탠 돈은 한 해 약 60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군인 가족 생활비만 290억 원, 농산물과 물품 구매가 92억 원이었습니다. 607억 원, 인구 2만 명대 작은 군에서 이 돈이 어느 정도일까요? 군민 한 사람당 한 해 약 300만 원씩 떨어지는 셈입니다. 그냥 큰 돈이 아닙니다. 도시의 피와 같았습니다. 군이 짓는 시설, 공사와 유지보수까지 더하면 건설 부문에서만 700억에서 800억 원이 더 움직였습니다. 도시가 굴러가는 거의 모든 톱니바퀴에 군복이 끼어 있었습니다. 양구의 군인은 공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평소엔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라지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도시 전체가 부대 하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물 안에 갇혀 키워지는 가두리 양식장. 양구의 경제 구조가 딱 그랬습니다. 물고기는 군인이었고 그물을 친 건 도시였습니다. 이 풍요가 정점을 찍은 해가 2015년입니다. 양구 인구는 24,089명,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이 도시에 살던 때였습니다. 불과 4년 전인 2011년만 해도 22,285명이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도시가 커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거리는 북적였고 가게는 손님으로 찼습니다. 누구도 이 번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풍요가 양구를 무너뜨릴 씨앗이었습니다. 문제는 양구가 이 군인들을 손님이 아니라 봄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게 주인들 사이엔 말없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군인은 무조건 2배. 어차피 2년 있다 떠날 청년들입니다. 단골이 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있을 때 받아내자는 겁니다. 먼저 PC방을 볼까요? 당시 양구 PC방은 시간당 약 1,600원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수도권은 1,000원 안팎이었습니다. 1시간에 600원. 작아 보이죠? 하지만 이게 쌓입니다. 다음은 잠자리입니다. 주말 외박을 나온 군인에게 모텔은 하룻밤 10만 원을 불렀습니다. 현장 취재에 따른 가격입니다. 평일엔 절반도 안 되던 방이 군인이 몰리는 주말이면 값을 2배로 올렸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대 앞에서 시내까지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요금. 왕복으로 묶어 부르면 거절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이 늦으면 부대로 돌아갈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요. 식당에선 단무지 한 접시에도 돈을 붙였습니다. 군인이니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한 달에 얼마를 받았을까요? 2011년 병장 월급은 약 10만 3,800원이었습니다. 한 달을 꽉 채워 복무하고 받는 돈입니다. 이 돈을 PC방에만 쓴다고 해봅시다. 시간당 1,600원이면 약 64시간. 그 64시간이면 한 달 월급이 사라집니다. 월급 10만 원을 받는 청년에게 시간당 1,600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한 바가지가 아닙니다. 약탈에 가까웠습니다. 모텔 한 번이면 월급 끝입니다. 단무지 추가금까지 더하면 외박 한 번에 한 달치가 그냥 녹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비슷한 경험 있으셨죠? 부대 앞 그 익숙한 풍경 말입니다. 그런데 왜 양구는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군인은 도망갈 수 없으니까요. 생각해보면 군인은 걸어다니는 ATM기였습니다. 정해진 날 외박을 나오고 정해진 곳에서 돈을 쓰고 정해진 시간에 돌아갑니다. 갈 수 있는 가게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비싸다고 다른 동네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2년이면 전역합니다. 떠난 자리는 새 신병이 채웁니다. 양구 입장에선 2년마다 통째로 교체되는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였던 셈입니다. 한 마리가 빠져나가도 다음 마리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 미안할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었습니다. 손님이라면 다시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양구는 다시 올 손님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있을 때 끝까지 짜내는 족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쌓인 원망은 그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군복을 벗고 사회로 돌아간 청년들의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양구라는 이름 석자와 함께 말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돈 문제였습니다. 지갑이 얇아지는 일이었죠. 참으면 그만이라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을 넘어 이번엔 주먹이 나갑니다. 2011년 봄이었습니다. 외박을 나온 군인 2명이 양구 시내에서 고등학생 10명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폭행당했습니다. 한 명은 얼굴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건 그 다음입니다. 두 군인은 제대로 반격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인은 민간인과 시비가 붙으면 누가 먼저 시작했든 징계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아도 참아야 했습니다. 손을 들면 자기가 끝장나니까요. 박봉에 시달리며 양구에 돈을 쓰던 청년들이 이번엔 길거리에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 소식이 부대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이 움직였습니다. 21사단과 2사단의 지휘관들이 합심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양구 시내 업소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 장병들, 양구에서 단 한 푼도 쓰지 마라.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이를 어기고 양구에서 외출하다 걸린 장병은 영창에 보냈습니다. 휴가를 나가는 장병은 아예 군용 차량에 태워서 춘천 같은 다른 도시로 곧장 실어 날랐습니다. 양구 땅에는 발도 못 붙이게 한 겁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수천 명 군인의 지갑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양구 상권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거리에 손님이 끊겼습니다. 그제야 양구 주민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직접 나서서 폭행을 저지른 학생들을 잡아 부대에 넘겼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전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똑똑히 봐야 합니다. 양구가 가해 학생을 잡은 건 정의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의 지갑이 사라지자 그제야 움직인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놓고 보니 그 거위가 자기 밥줄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셈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이후 양구는 반성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가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에 떠돌던 양구 PC방이 시간당 2,100원이라는 이야기.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부풀려진 가짜뉴스였습니다. 실제로 양구 PC방 14곳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1,6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1,600원조차 당시 수도권 PC방의 1,000원 안팎보다는 분명히 비쌌습니다. 가짜뉴스는 걷어내야겠지만 양구가 비쌌다는 사실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바가지와 갑질 논란이 전방 곳곳에서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양구는 그 대표 사례로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 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2019년 위수지역이 폐지됩니다. 위수지역이란 군인이 외출이나 외박을 나갈 때 벗어날 수 없게 정해놓은 울타리 구역입니다. 양구 부대 군인은 양구 안에서만 놀아야 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으니 비싸도 양구에서 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울타리가 바로 양구 상권을 지탱하던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장병들은 2시간 안에만 복귀하면 어디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버스로 1시간 거리인 춘천이 활짝 열린 겁니다. 깨끗하고 싸고 놀거리 많은 도시가 코앞에 있는데 누가 비싼 양구에 남겠습니까? 장병들은 썰물처럼 춘천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있습니다. 위수지역 폐지를 앞당긴 결정적 원인이 바로 전방의 바가지와 갑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양구가 군인을 봉으로 본 그 탐욕이 자기 목숨줄이던 울타리를 스스로 걷어차게 만든 겁니다. 자기가 던진 부메랑이
정확히 자기 뒤통수를 친 겁니다. 이제 양구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양구는 72년간 함께한 가장 큰 식구를 잃습니다. 2019년 12월 6일이었습니다. 육군 2사단, 사람들이 노도부대라 부르던 이 부대가 해체됩니다. 양구에 자리 잡은 지 무려 72년 만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부터 양구를 지켜온 부대였습니다. 양구 사람들에게 2사단은 단순한 군부대가 아니었습니다. 72년을 함께 살아온 가장 큰 식구였습니다. 해체의 배경에는 정부의 국방개혁 2.0이 있었습니다. 군을 더 적은 인원으로 다시 짜는 계획이었습니다. 전방의 여러 부대를 하나로 합치는 통폐합이 진행됐고 그 흐름 속에서 노도부대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거대한 정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동안 양구는 그 무게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부대가 사라지자 장병 약 4,500명이 양구를 떠났습니다. 단순히 군인 4,500명이 빠진 게 아닙니다. 매일 거리로 쏟아져 나오던 소비자 4,500명이 한꺼번에 증발한 겁니다. 외출 나와 밥을 먹고 PC방에 들르고 가게에서 물건을 사던 그 발길이 통째로 끊겼습니다. 도시의 심장박동이 멈춘 셈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 생생합니다. 현지 취재에 따르면 군인들이 북적이던 시절 양구 상가의 하루 매출은 80만 원이었습니다. 부대가 떠난 뒤 그 매출은 20만 원으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4분의 1 토막입니다. 80만 원에서 20만 원, 이건 장사가 어려워졌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가게 문을 열어둘 이유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양구로 흘러들던 돈줄, 그 수도꼭지가 잠겨버린 거예요. 도시 전체로 보면 피해는 더 막막합니다. 양구군이 추산한 연간 경제 손실은 약 930억 원에서 1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 해에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양구 경제에서 통째로 빠져나간 겁니다. 작은 군 단위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충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거리의 풍경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한때 군인들로 흠청대던 그 번화가에는 폐업한 가게가 주르리였습니다. 셔터를 내린 자리마다 임대 딱지가 붙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다시 한 집, 임대, 임대, 임대. 사람 대신 임대 딱지만 거리를 채웠습니다. 사람도 빠져나갔습니다. 양구 인구는 2015년 24,089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 그 숫자는 26,621명까지 줄어듭니다. 이제 2만 명 선마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한 도시가 통째로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2사단이 해체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많은 국민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동안 군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등골을 빼먹던 도시, 그 양구가 드디어 대가를 치른다고요. 자업자득이라고요. 통쾌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솔직히 그 마음 이해는 갑니다. 봉처럼 취급받던 청년들을 떠올리면 고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텅 빈 거리에서 막막하게 셔터를 바라보는 양구 주민들, 평생 장사하던 가게를 접어야 하는 자영업자들, 그들에게 이 상황은 통쾌함이 아니라 생계의 붕괴였습니다. 한 도시의 불행에 온 나라가 박수를 치는 상황,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도 참 씁쓸한 겁니다. 누군가의 탐욕이 부른 결과라 해도 그 무게는 결국 그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짊어지니까요. 그렇다면 양구는 정신을 차렸을까요? 이 처참한 성적표 앞에서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양구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그 발버둥마저 또 한 번 양구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부대를 떠난 군인들을 다시 불러보겠다며 캐시백을 내걸었습니다.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며 이런저런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들은 양구가 아직도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군인 한 명은 그냥 손님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가족이 들어와 살고 두 대에 물품이 들어가고 공사가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군대가 양구에 뿌린 돈이 한 해 약 60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몇 명이 하루 들렀다 가서 쓰는 돈은 그 거대한 구멍의 발끝에도 닿지 못합니다. 양동이 하나 들고 바다를 퍼내겠다는 격입니다. 물론 나라가 손을 놓은 건 아닙니다. 양구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살리겠다며 한 해 약 974억 원짜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군대가 뿌리던 607억보다 큰 돈입니다. 숫자만 보면 구멍을 메우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군인은 매일 거리에서 돈을 쓰는 살아있는 소비층이었습니다. 예산은 사업에 한 번 들어가고 끝납니다. 군인이 만들던 그 자생적인 수요를 돈을 부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같은 강원도의 한 도시를 봐야 합니다. 바로역 화천트입니다. 인구도 양구와 비슷한 2만 3천 명대입니다. 화천도 한때 군대에 기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화천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한겨울 꽁꽁언 강위에서 산천어를 잡는 축제 하나를 20년 넘게 공들여 키웠습니다. 2025년 이 축제 하나에 약 186만 명이 몰렸습니다. 화천 인구의 80배가 넘는 사람이 한 도시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직접 경제고가만 1천억 원대입니다. 화천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 군대라는 목발을 스스로 떼어냈습니다. 양구가 군인의 등골을 빼먹는 동안 옆 동네는 제발로 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양구의 비극이 양구 하나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나라가 평소 유지하는 군인의 수는 한때 61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게 2023년에는 47만 7천 명까지 내려앉았습니다. 14만 명이 사라진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군대에 갈 20살 남자가 2024년에는 약 25만 명입니다. 그런데 2040년이면 약 14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절반 가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유는 다들 아십니다. 2022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없으니 입을 군복도 줄어드는 겁니다. 군인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부대가 통폐합되고 해체됩니다. 부대가 사라지면 그 부대에 매달려 살던 도시가 무너집니다. 양구가 바로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양구는 끝이 아닙니다. 줄지어선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일 뿐입니다. 그 도미노 뒤에 누가 서 있을까요? 철원이 있습니다. 화천이 있습니다. 인제가 있습니다. 군대에 기대 살아온 접경지 도시들이 똑같은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청년이 사라지고 군인이 빠지는 이 흐름은 어느 한 동네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 일자리가 빠져나간 도시, 그 자리를 다시 채울 방법을 찾지 못한 도시, 그 명단은 해마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철원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고향일까요? 자,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양구는 왜 무너졌을까요? 부대가 떠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양구를 무너뜨린 건 자기 도시를 먹여 살리던 그 청년들을 손님이 아니라 보물로 봤던 탐욕이었습니다. 시간당 1,600원, 2배 요금, 그리고 끝내 휘두른 주먹. 그 모든 게 부메랑이 되어 돌고 돌아 양구의 등을 찔러렸습니다. 결국 양구는 자기 손으로 자기 밥줄을 잘라낸 셈입니다. 누가 빼앗아간 게 아닙니다. 황금알을 낳던 거위의 배를 스스로 가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양구만의 이야기일까요? 줄어드는 병력, 비어가는 부대, 그 위에 위태롭게 선 접경의 도시들. 양구는 끝이 아니라 길게 늘어선 도미노의 첫 조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추적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